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24년도, 그러니까 2025학년도죠. 대비 7, 8월 영역별 핵심 적중 문제풀이입니다. 바깥으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려는 목적도 있고, 안으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가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는 적중될 수 있는 문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다라는 마음의 각오로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11월 4주차 실제 임용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풀었던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리라 확신하면서 문제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반복해 주시고 복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거겠지만 일단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은 이렇게 됩니다. 9시 30분부터 90분 A형 12문항 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마 15분으로 좀 단축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점심 식사하고 그 다음에 중요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5, 6월 달에 진행했던 그 영역 그대로 1주가 미교론부터 시작해서 8주가 서미사2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5, 6월 달에는 2, 4, 6, 7주가 첨삭이 되었으니까 7, 8월 달에는 1, 3, 5, 8주 이렇게 해서 첨삭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영역을 여러분들이 넉 달에 걸쳐서 한 번씩 다 첨삭을 받게 되는 그런 일정이 되겠고요. 이렇게 제가 잠깐만 달력을 좀 보면 오늘이 이렇게 7월 6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13일 20일, 27일 이렇게 되고 지금 8월 3일이거나 8월 10일이거나 둘 중에 하루 원래 강의가 빠지는 겁니다. 7, 8월 달 한 달에 4번씩 8번인데 7, 8월에 주수가 9주 주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8번만 하면 되는 거라서 3일이 되거나 10일 중에 한 주는 빠지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8월 31일이면 8주 이렇게 종강하게 됩니다. 요거 언제 빠지게 될지는 제가 조정을 좀 해서 7월 중순까지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정을 하는 이유는 그 다음부터 9, 10, 10일 이렇게 쭉 연이어서 한 주 빠짐없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아주 그 하드 트레이닝이 진행되는 일정이라서 그걸 좀 봐서 템포 조정을 하려고 8월 3일에 쉬는 게 좋을지 10일 날 쉬는 게 좋을지를 좀 조정 중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9월, 10월은 우리가 7주 진행을 합니다. 7주 진행. 그렇게 되면 빠짐없이 쭉 가면 19일 날, 10월 19일 날이 종강이 되고 날짜 수로는 10월 26일인데 요게 우리에게는 11월 1주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11월 1주, 그 다음에 11월 2주, 3주, 4주까지 문제를 다 풀고 16일까지 문제 풀고 공부하고 23일 날 시험장에 가게 될 거예요. 아울러서 이제 11월 달에는 한 주에 2주차 분량이 여러분들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막 열심히 복습하고 그런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8월달 3일 토요일이거나 10일 토요일이거나 요 둘 중에 하루는 우리가 쉬는 주, 요걸 미리 안내를 좀 해드리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이 개강이라서 좀 이렇게 무겁게 분위기 잡고 있는 거예요. 개강 첫날부터 막 팡팡팡팡 날뛰면 좀 곤란하겠죠. 5, 6월 달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1년 커리를 따라오신 분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요일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스스로가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월요일 달 여러분들이 4번 첨삭을 하고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6월 모고까지 있었어요. 요거까지 첨삭을 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상담만 받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공식적인 첨삭은 좀 없었고요. 이러한 거를 토대로 이렇게 보면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상태가 좀 파악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예년도 학생들, 그 다음에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난이도의 기준점,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저울질을 제가 좀 하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올해 느낀 점, 첫 번째,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실수가 좀 많아요. 문풀 실수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문풀을 풀 때 관점을 놓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끼리 좋게 얘기해서 관점 파악을 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 말은 그 내용을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거야. 뭘 쓰라고 하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건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동차 번호 그러면 이게 앞에가 2자리 숫자인가 3자리 숫자인가를 모르는 거죠. 3자리 숫자로 된 지가 몇 년 안 됐거든요. 이런 개념을 몰라서 그걸 못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관점 파악이 안 됐다, 이 얘기는 그 내용을 모르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내용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이거 안 된 겁니다. 마이올 작품에서 현대 조각에 끼친 영향을 적어라 그러면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거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두 번째는 관점은 잘 파악했는데 여러분들 실수. 관점은 잘 파악했는데 적게 써서 키워드가 부족한 거. 이런 현상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 결과가 나오냐면 자기 점수가 있어요. 실력에 대한 점수. 오늘 비가 와서 자꾸 부러지는 거예요. 제 성질 부리는 거 아니에요. 실력에 대한 점수가 있어요. 이 정도 공부했고 이 정도 이해를 했으면 보편적으로 받아야 될 점수가 있는데 요거를 못 받고 하향된 점수를 받는 거라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거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7, 8월 달에 잡으셔야 돼요.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7, 8월 달이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시고 9월부터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니까 1번부터 저 끝에 B형 11번 총 23문항이 모든 영역에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영역별로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7, 8월 달이. 좋은 각도로 얘기하면 승부 걸 수 있는 마지막 승부처인 거예요. 이제 요걸 놓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제 요 때를 잘 잡으면 의외로 올해 합격이 수월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7, 8월 달에는 첫 번째 영역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복습을 하십시오. 예습하지 마세요. 예습한다고 해서 그 시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차라리 동일한 시간을 투자해서 복습을 해서 완벽하게 털어내는 게 더 합격에 도움이 됩니다. 복습을 좀 하시고, 이때 복습, 여러분들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 이걸 꼭 좀 하셔야 돼요. 7, 8월 달에는. 정답 보고 다시 쓰기. 정답 다시 쓰기. 이거를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태 이거를 해서 결과 나쁜 사람이 없었거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걸 좀 게을리해서 결과들이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걸 꼭 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 늘 얘기하지만 점수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점수는 일주 복습 후 점수가 자기 점수야. 일주일 동안 복습을 해. 그 다음에 한 2, 3일 지난 다음에 다시 시험 보는 거.
내지는 5일 정도. 그러니까 2주, 이렇게 시험을 봤죠? 빵점을 맞아, 차라리 빵점 맞는 게 자극이 됩니다. 나 이거 알아라고 하면 그 공부 안 하게 돼 있어요. 차라리 빵점 맞는 게 나아. 그걸 복습을 했어. 정답도 다시 써보고 일주일이 지났지. 최소한 3일이나 5일 다시 지난 다음에 몇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23문제 중에서. 자기가 꼭 건져야 될 문제. 다시 풀어봤을 때 그 문제가 3점이나 3.5점 되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자기 점수야. 그러니까 점수 연연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마지막. 7, 8월 달에는 꼭 문제를 풀 때 끊어서 푸는 방법을 8주 내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읽을 때 요때 끊어서 읽기. 끊어서 문제에다 끊어서 표기하고 거기다가 번호 매겨서 이 문제는 총 동그라미는 2개지만 쓰라고 하는 건 총 5개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빠짐없이 쓰셔야 돼요. 빠짐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답지에 여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제 문제에 대해서 답지에 여백이 있는 건 그건 잘못 푼 거야. 공부가 안 된 거고. 제 문제는 거의가 한 문제가 한 2문제씩 섞여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라고. 잘 안 풀려. 공부할 거는 엄청 많은 거지. 근데 이 문제를 풀었는데 답지에 여백이 있다? 그건 그 공부 안 한 거예요. 뭘 잘못 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끊어서 몇 개를 쓰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표기하고 푸는 거를 7, 8월 내내 하셔야 돼요. 내내. 이렇게 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 아울러서 이제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1년 커리로 이렇게 쭉 이어져 가기 때문에 5, 6월 달에 만들었던 거를 7, 8월 달에 안 만들어요. 만들더라도 비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꼭 5, 6월 거를 끊어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오늘이 1주차 미교론이죠. 그러면 5, 6월 걸 끊어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꼭. 그래서 8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 2달 끝냈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한 실력이 딱 되어 있을 거예요. 요대로만 하시면.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종종 5월달 몇 주차 거 푸세요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럴 때 5, 6월 강의를 안 들었다. 그래서 자꾸 교수님은 5, 6월 강의 들으라는 건가? 그렇게 치사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저분은 1년 커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그 강의 안 들었으니까 요건 내가 찾아서 봐야 되겠다. 내지는 책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해 가시죠?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5, 6월 달을 고려해서 대체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18, 19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 미술교육론에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출제가 됐다고 제가 스스로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시험 볼 동안 제가 이렇게 쭉 오늘 문제를 점검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어요. 1번 허르만 크루시입니다. 허르만 크루시는 페스탈로치의 지인이에요. 지인. 그래서 페스탈로치 교수법을 그대로 담습해서 적용한 사람입니다. 페스탈로치 원리의 기초를 둔 교육이죠. 요거를 허르만 크루시 1세와 2세가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허르만 크루시를 낸다면 페스탈로치를 낼 거예요, 아마. 그게 원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 교육 공부를 하시면서
페스탈로치 공부를 또 한번 하세요. 같이. 페스탈로치 원리 크게 얘기하면 어떤 원리? 합자연의 원리, 또 직관의 원리, 그죠? 그럼 직관의 원리가 우리 미술교육 드로잉에 어떻게 적용이 됐을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고민을 하시고, 요건 9월 달에 문제로 내드릴 거고, 작년, 재작년에 강의를 들었던 분은 아마 저한테 배웠을 것이고, 우선 7, 8월까지는 거기까지 한 발 더 나가지 말고, 그냥 원초적인 거, 페스탈로치의 원리에 기초한 목적, 방법, 좀 더 하부적인 요소들이거든요. 그런 걸 외우셔야 돼요. 목적, 방법. 그러면서 드로잉 교육을 했다. 자, 크루시 드로잉 과정 중에 첫 번째 종합 시리즈 이름들이에요, 이게. 예컨대, 2015 개정 교육과정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름이에요, 이름. 분석 시리즈,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름이 없어요. 문헌상 전달이 안 됐어. 대신 내용만, 원근법과 기하학적 드로잉, 이렇게. 이렇게 문헌만 전달이 되고 있다. 이것이 특히 분석 시리즈가 중등교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중등교과이기 때문에 꼭 두 번째 시리즈 좀 더 유심히 집중해서 봐주시고, 미에 관련된 형태역 연습 드로잉, 요거는 그 눈과 손을 개발한다. 이걸 협응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규칙, 그 다음에 독창성 개발, 요렇게 됩니다. 눈과 손의 협응력. (2번) 보겠습니다. 미술교육의 연구,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그거를 관련된 건데, 관련된 책은 미술교육 이해와 방법 제1권 1판 잘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근데 굳이 그것까지 골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바쁜 시기에 마음이 좀 급해졌죠. 7, 8월 달에 갑자기 한 주 차이에. 그죠? 원래 그래요, 다. 그러니까 본인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 거니까, 그럴 때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이럴 때일수록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침착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훨씬 더 효과적이야. 막 조급하게 하지 말고. 델파이 조사 같은 경우는 교육학에서 배웠을 것이고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 다음에 설문조사 기법을 사용한다. 설문조사 기법을 사용한다. 설문조사는 3, 4회 반복 실시한다. 자, 델파이 조사의 특징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익명성이 보장된다. 두 번째는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는 3, 4회 반복해서 실행한다. 그래서 면대면 합의법과 같은 특성을 지닙니다. 면대면 합의법과 같은 특성을 지녀요. 이걸 미술교육과에서도 사용합니다. 다음, 미교론이 원래 이제 그림이 없는 영역인데, 너무 그림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지루할까봐 아주 찾고 또 찾았어요.
이것도 없이 그냥 이것만 덜렁 풀어서 봐. 이거 얼마나 지겨웠겠어. 다행스럽게 웨슬리 도우 진작품이야. 진품이에요. 웨슬리 도우가 작품을 했던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학생과 교사용 미술 구조 연습 출판을 했고, 그 다음 회화 파나 도예 뭐 이런 매체도 가르쳤고, 그 도우에게 영향받은 사람이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미국 정밀주의 오키프입니다. 오키프 아시죠? 미국 정밀주의. 자, 종합적인 미술교육, 요 명칭은 외우셔야 되겠고요. 방법, 디자인 요소와 원칙, 선, 노턴, 색채, 혹은 선, 명암이라고도 하죠. 명암. 명암을 써도 정답. 선, 명암, 색채, 내지 선, 노턴, 색채. 5원칙 꼭 외워두시고. 그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슐러입니다. 지금 이렇게 연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있는 학자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 걸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이 사람의, 그러니까 문학과 미술의 낭만주의 출발 그 연도가 조금 다르죠. 미술에서는 낭만주의가 1918년 출발하긴 하는데, 이 사람의 철학적 사조가 칸트로부터 이어져서 전달됐기 때문에 고전주의적 철학과 낭만주의 철학의 가교를 잇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낭만주의라고 한다면 우리 교육학 내지는 미교론 쪽에서는 아동중심, 개성중심, 자유중심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특성을 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슐러의 미적 교육론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감성과 이성의 조화 이런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특히 이 사람은 예술가를 통한 교육이에요. 예술가에 의한 교육. 요 한마디가 달라요. 한 글자가 다릅니다. 예술에 의한 교육 누가 얘기했을까요? 허버트 리드. 예술에 의한 교육. 근데 이 사람은 예술이 아니고 예술가예요. 예술가. 자, 형식 충동, 감각 충동 두 가지 꼭 외워서 정리하시고, 유의 충동을 제시했다. 그리고 미적 가상국가, 미적 가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 이걸 제시했다. 이게 이제 슐러의 교육론입니다. 요건 5월 1주차 A형 3번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참고가 될 거예요. 그리고 A형 8번, A형 3번, A형 8번, 5월 1주차. 미적 가상이라고 하는 건 그 이상적인 예술가를 통해서 평등, 여기 실현되는 건데, 현실에서는 어려운 걸 알아, 본인도. 현실에서는 어렵지만, 그래도 현실화 해보자. 이거예요. 미적 가상 국가예요.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실현해보자. 예술가는 일반인들하고 다르다. 그들에게는 유의충동이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있다.
그들에게 배워야 된다. 그들에게 배우면 전 세계가 평등의 세계가 된다. 이성과 감성의 평등, 좋아. 사람과 사람의 평등, 국가와 국가 간의 평등, 이게 실현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노력해보자. 이게 슐러예요. 미적 가상국가입니다. 유의충동 개념 정리 꼭 하시고요. 아마도 오늘은 A형보다는 B형이 많이 좀 힘들었겠죠? 뒤쪽, 최근에 관련된 학설들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아마. 다음 주는 교육과정, 교수법 평가, 감성과 비평입니다. 다음 주는.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7, 8월이 되면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문제 푸는 3시간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다음 주 문제는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다 날렸잖아. 아직 안 외웠잖아요. 그죠? 22 개정 안 외웠잖아. 그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이 방법이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3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여기서는 하지 마시고 교육과정을 가져오셔서 문제를 풀다가 못 푸는 건 제껴놓고 풀 수 있는 건 다 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엎어져서 이렇게 에스키스하고 작품 구상하고 이러지 말고 교육과정 들고 문제 들고 연구실로 와서 교육과정 뭐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 여기서 책장 넘기면 문제 푸는데 분위기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교육과정 들고 문제 들고 와서 연구실에 와서 이렇게 문제 풀어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꼭. 그리고 2015 개정, 2022 개정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가. 감상과 비평도 다 들어가 있고 교수법도 들어가 있고 평가도 들어가 있고 1주부터 8주 중에서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문제를 만들 때. 제일 오래 걸렸어요.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거리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다음에 5번입니다. 러스킨이에요. 이제 나올 게 나온 거죠. 러스킨 같은 거 굳이 그림 없어도 되는 건데 집어넣어드렸고 라파엘 전파입니다. 존 에버릿 밀레이 라파엘 전파. 그래서 이왕이면 그림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라파엘 전파 특징도 한번 쭉 적으면서 복습. 라파엘 전파 시기, 라파엘 전파가 추구하는 시기. 그러니까 라파엘 이전 시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미켈란젤로와 라파엘 이전 시기. 그러니까 후기 고딕과 초기 르네상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들은 그 시간을 왜 추구했을까? 허구많은 세월 중에 그 중세, 특히 고딕 시기에는 자연을 좀 더 관찰하고 좀 더 사람 손, 수공예, 손으로 직접 그리고 이러한 신수한 인간 노동이 있었다는 거지. 도덕적으로 좀 더 청렴하고. 근데 이제 이들은 추구하는 거는 과거 중세를 추구했는데 표현은 현대 사실주의적 측면이 강해요. 라파엘 전파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혁신적인 화파였던 거지. 영국 화파. 1850년대 기준으로. 그래서 어떤 미술사학자들은 라파엘 전파를 중세주의라고도 합니다. 중세주의. 바우하우스도 중세주의예요. 디자인에서 미술 공예운동도 중세주의입니다. 중세를 지향하니까. 중세에 대한 노스텔지아가 있으니까. 고딕 양식을 옹호했습니다.
존 러스킨은 고딕 양식을 옹호했다. 중세사회 초기 이상의 근본을 둔 사회생활을 복구하기를 원했다. 그러면서 러스킨 시대, 이게 이제 19세기란 말이죠. 19세기 중반, 1850년에서 80년 요때쯤. 이때 건축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한편 미술 교육에 대한 러스킨 철학은 사회적 견해, 미술의 도덕적 본질.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노동자에게 강의를 안 했어, 교육을. 이 사람은 노동자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한 이유는 사회주의자였어요, 이 사람이요. 공산주의가 아니고. 이상주의적 사회주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같이 잘 살아보자 뭐 이런 거. 뭔가 관념적이죠. 노동운동 이런 걸 되게 좋아했고, 그런 사회적 견해, 미술의 도덕적인 본질. 당시 1850년대 60년대쯤에는 서구 유럽이 사회적으로 부패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환경 오염됐지. 왜 그러냐면 도시를 비워두고 모두가 농촌을 비워두고 모두가 도시로 오는 거야. 모두가 도시로. 농촌이 비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수공 생산에서 기계 생산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야. 그지? 방적 공장, 방직 공장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지. 그러면서부터 막 노동 환경은 열악해지는 거야. 인간의 노동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돈은 누가 많이 벌어? 중산층 부자들이 많이 벌어. 공장을 막 세워. 파리 인근에, 도시 인근에 막 공장을 세워. 그러니까 도시가 팽배해지는 거야. 막 도시가 넓어지는 거지. 우리나라 서울처럼. 우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독일이 잘 살아요? 현재 2024년 달려가고 있는 한국이 잘 살아요. 왜 말을 못해? 솔직한 거 솔직하게. 독일이 잘 살지. 그럼 독일의 수도가 더 클까요? 한국의 서울이 더 클까요? 서울이 더 커요. 베를린보다. 한 3배 이상 커요.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전부 다 농촌 버리고 서울로 막 집약 온 거야. 그러니까 서울이 막 늘어나는 거지, 막. 그 늘어나는 과정에서 누가 돈을 벌어? 중산층, 지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유럽도 비슷했던 거예요. 요거를 러스킨 계열은 약간 사회주의적으로 바라봤고, 그래서 이제 드로잉 교육을 막 강조하고 미술 교육을 많이 강조하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그런 사회주의가 정치적으로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회주의 싫어합니다. 공산주의 정말 싫어하고요. 그냥 민족주의를 좋아합니다. 우리 민족 잘 살아보자.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어쨌든 그래, 미술의 도덕적 본질 이런 것들이 그런 이유들이에요. 그런 이유들인 거지. 당시에 노동자에게 교육을 시켰어, 안 시켰어? 안 시켰죠. 노동자에게 교육을 시키자. 러스킨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킨만 바르고 와가지고 그냥 노동자들 교육을 시키는 거지. 존경받았던 사람인데 실현은 좀 안 됐어요. 이 사람이 길드를 조직합니다. 길드. 아시죠? 길드를 조직하는데 관념만 있었지 실행은 안 돼. 그래서 길드가 좀 실패했던 경향도 좀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이 사람의 영향받던 많은 길드들이 성공했어요. 길드 조합들이 막 성공했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영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됐던 건데, 이 사람 생각은 인간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 인간에게 우리가 이제 교육적으로 바라볼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창안, 두 번째는 지각. 근데 창안은 하늘이 주는 거라서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지. 일종의 북송의 광약화와 같은 거예요. 광약화 어떤 활용을 제시했더라? 기운, 비사론. 기운은 가르칠 수 있다, 없다? 가르칠 수 없다. 기운은 가르칠 수가 없다. 창안은 가르칠 수가 없다. 이건 하늘이 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대신에 지각력은 가르칠 수 있다. 뭘로? 드로잉으로.
창하는 신이 부여한 거야. 신이 부여한 거지. 창하는 북송대 광약호도 마찬가지예요. 기운 비사론. 기운이라고 하는 건 문인의 기운은 화원들이 흉내낼 수가 없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 이런 거였어요. 지각은 교육될 수 있는 거다. 어떻게 가르칠 수 있다? 드로잉으로. 그러니까 지각력을 가르치는 드로잉이니까 그냥 기술력 가르치지 말고 일단 나가서 관찰 먼저 시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 되죠. 러스킨 교육 방법, 관찰. 전체를 바라보고 나중에 세부 그리기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런 문제 나오면 안 틀릴 수 있을 겁니다. 라파엘 전파 꼭 여기 여백에다가 그림 여백에다가 복습할 때 정리 꼭 하시고, 여러분들 보기 오른쪽 여백에는 라파엘 전파 복습하시고 왼쪽 여백에는 헬리콜을 기본서에서 옮겨서 복습하세요. 헬리콜. 기차를 타보겠습니다. 이렇게 미술교육의 기차 띄엄띄엄 타볼 거예요.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띄엄띄엄. 여러분이 잘 아는 1850년 요때 유럽 사회에서 큰 사건이 하나 생겨요. 뭐 보편적인 사건이죠. 만국 박람회가 생깁니다. 요때 이 만국 박람회가 서로 국가끼리 약속을 해서 순서대로, 쉽게 말해서 엑스포예요, 엑스포. 우리 대전 엑스포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막 이렇게, 부산 엑스포는 물 건너 간 거지만 이렇게 엑스포, 그 박람회. 지금도 마찬가지죠. 국제 박람회를 하게 되면 자국 경제력, 국력을 자랑스러워하고 내세우잖아요. 요 시절에 국력을 내세울 수 있는 딱 유일한 방법이 철을 다루는 능력. 뭘 다루는 능력? 철. 그러니까 많은 작가들이 조각을 해도 철로 작업을 하는 거야. 대표적인 케이스, 에펠탑이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이 철을 만드는데 교각을 만드는 거예요. 교각. 다리가 있다. 다리와 다리 사이를 얼마나 더 넓게 만드느냐. 이게 과학 기술이었거든요. 토목 기술. 이걸로 자랑을 했어요. 세 번째, 다리 없이 건물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거였어요. 기둥 없이. 그래서 요때가 바로 수정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수정궁. 유리로 만들어. 기둥을 넓히고 안에가 투명하게. 거기에다 박람회를 만들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거에 자극받아서 프랑스 파리가 에펠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극받아서 러시아도 이겨보자 라고 했던 것이 속이 타들어갔던 타틀린이 제3세계 인터내셔널 에펠탑보다 더 높게 만들자 하고 구상을 했던 거예요. 그런 맥락이 있어. 이렇게 그 과정에서 영국이 개설을 했는데 영국 제품이 다 후벤이 됐었거든요. 오히려 일본 제품보다는 덜 팔렸어요. 일본 사람들이 후벤이 됐어 막 이랬단 말이지. 후지다고 나쁘다고 안 팔렸어. 그래서 심각하게 됐죠.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전에 있던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요 시절이 그러니까 이제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이어져 올 때 유럽 교육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야 돼. 이거 우리 5, 6월 달에 풀었어요.
근데 오늘 저 비가 와가지고 이 분필이 전부 다 그냥 습기를 먹어서 다 부러지는데? 나를 되게 싫어하겠네. 유럽 국가별 미술 교육이 달랐던 거예요. 프랑스는 무슨 중심? 인체 드로잉, 생물 드로잉. 그죠? 독일은 기술 교육, 그 다음에 감상 교육. 영국은 디자인 교육인데 생물 드로잉을 안 했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이 결과가 이뤄졌다 싶어서 요것 때문에 나온 사람이 누구? 헨리 콜이에요. 헨리 콜이 이름이 그래서 콜이야. 영국이 불렀지. 야, 우리나라 망했어. 너가 좀 와줘. 그래서 헨리 콜 부른 거야. 그래. 헨리 콜이 연구해 봤더니 초등교육부터 드로잉 교육이 잘못됐다 판단해서 초등 드로잉 교육의 프로그램을 재편성합니다. 그리고 교사 교육 프로그램도 재편성을 하고. 이 이후에 영국 제품이 월등히 나아졌거든요. 이게 불과 70년이에요. 1870년대. 60년대 이렇게. 이거를 미국에서 본 거예요. 이때 미국이 또 영국과 똑같은 전철. 미국이 어머 망했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미국이 그러면 야 이거 저기 그 영국 망했는데 저 부흥한 이유가 뭐냐? 따져봤더니 영국이 교육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영국처럼 따라하자.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부터 먼저 출발하고 시작됐던 건데 그럼 영국 교육 전문가를 불러와. 영국 사람들 괜찮을까? 스미스하게 불러와. 아주 스무스하게 불러와. 이름이 얼터 스미스라니까? 아주 스무스하게 영국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헨리 콜의 교육 방법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이게 미국 교육을 이끌어 가게 된 거죠. 이게 이때부터 미국 교육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게 전체 주류예요. 공교육의 주류. 이것의 원조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페스탈로치입니다. 그 줄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여기가 아버지, 페스탈로치 할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페스탈로치를 함께 하시는 것이 맞아요. 요 흐름, 요 과정에서 뭔가 좀 이격된 흐름이 있었지. 그죠? 인간을 보자, 개성을 보자, 어린이를 보자, 자연을 바라보자. 신이 준 자연을 넌 지각할 수 없잖아. 맨날 수업만 지각하지 말고 좀 지각해봐.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아침에 스킨만 바르고 와, 러스킨. 요 각도로 공부를 하셔야 문제를 풀 때 좀 이해가 돼요. 문제 풀 때. 여기는 애들 중심이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무조건 훈련 중심이야. 규격화된 교육과정. 반복 훈련. 여기는 아동 중심이에요. 인간을 바라봐. 사회를 바라봐. 노동자를 바라봐. 자연을 바라보고 신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자유롭게 아동 흥미 중심. 훈련, 엄격한 훈련 안 시켜. 이런 각도로 가는 거예요. 지금에 봐서는 아직도 훈련이 있긴 하지만 당시에서는 혁신적이었던 거지. 요 각도로 공부를 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출제가 됐어요. 여기는 보세요. 어떤 각도로 출제됐는지 2016학년도에 출제됐는데 월터 스미스는 요 각도, 요 진행 순으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의 공통점 반복. 이들의 공통점 뭐라고요? 반복. 이들의 공통점 다른 말로 훈련. 이들의 공통점 다른 말로 무슨 중심? 교육 과정. 딱 짜여진 틀로 가르치자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요거랑 반대되는 애들. 요거랑 반대되는 애들. 여기가 입체파면 여긴 야수파여야 되거든. 이해 가세요? 여기가 미니멀이면 여기는 팝이거나 추상표현주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야. 미학과 교육은 연결돼 있어요. 동양사상, 동양철학 다 재밌어. 그렇게 쉬운 거를.
여기 다 연결돼 있어. 이들은 반복이야. 이들은 훈련이야. 이들은 교육과정 중심이야. 따라서 누가 중심이 있어야 돼? 교사가 있어야 돼. 요거랑 반대. 아동이 먼저지. 이런 거. 자연이 먼저지. 신이 먼저지. 요 각도로 제시했던 계열들 이후에 나타나는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창의성이란 말이에요. 창의성은 누구 중심? 아동 중심. 무엇 중심? 아동의 흥미 중심. 교사는 옆에서 광 팔고, 옆에서 좀 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다시 돌아와서.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 요게. 어떤 각도로 물어보겠어요? 이거 빤해요, 그냥. 2016학년도에 나왔던 기출. 월터 스미스와 치제. 월터 스미스와 로엔펠트 요 각도로 물어보는 거라고. 각도가 같아. 이건 이미 기출됐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거 이해하셔야 되고, 이렇게 비교하셔야 돼요. 요거 이해하셔야 되고. 이건 생 기초. 생 기초.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 설명을 이때 못하면 9월달에 이렇게까지 길게 못해요. 이 비장한 각오, 이 잘생긴 얼굴이 이렇게 막 비장한 각오. 인정하는 웃음소리겠지? 이 비장한 각오, 내 마음을 여러분 읽어야 돼. 나의 마음은 급해. 이제 여기가 끝이다. 절벽이다. 내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잘 전수해 주지 않으면 올해 조금 9월달부터 벅찰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문제 자꾸 이렇게 풀고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설명 안에는 요 각도로 나오는 문제들의 키워드는 다 말씀드렸어. 다. 약간 비껴나가는 키워드라도 유사하게 맞을 수 있는 키워드들이야.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A형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영국 드로잉입니다. 이런 것이 영국의 왕실 중심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러한 영국의 왕실이었던 그 자존감은 미술사에서도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져요. 1980년대 영국 YBS 계열도 마찬가지고. 프로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영국의 여왕을 초상화 그리게 하잖아요. 그런 계열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잘 기억해 두시고, 완벽한 설명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아, 20세기 중반, 그럼 1950년을 기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잠깐만. 5번. 7, 8월부터 연습. 읽을 때 관점에서 미치는 이유를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이런 걸 연습하시라고. 이런 걸 연습하셔야 돼요. 여기다 문제에다 이렇게 써서 동그라미 1번. 고등 양식과 비교. 그럼 여기서 뭐 쓰는 거야? 두 가지 써야 되는 거지. 그죠? 이럴 때 고등 양식에 대한 설명이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맞으면 됩니다. 접근하면 돼요. 정신적 목표와 결속되어 있다. 인간을 존중한다. 수공생산, 인간 노동을 존중한다. 이때 말하는 정치적 목표는 신과 가까워진다. 뭐 이런 뜻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제발 7, 8월 달에는 8주 내내 이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요. 끊어서 읽고 끊어서 쓰는 거. 여기도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여기는 끊어져 있겠지. 설마 이거 같이 쓰진 않았겠지. 이걸 연습 제발 하세요. 제발. 여기도 목적 따로 끊고 이렇게 답지 문제지에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끊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동그라미. 그러면 동그라미 1, 2, 3, 4, 5, 6. 이 문제는 6개 쓰는 거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2가지씩 쓰는 거니까 빡빡하게 써보는 거지. 이거를 7, 8월 달 연습을 하셔야 돼요. 꼭. 자, 6번 넘어갑니다. 아울러서 이제 우리 직강도 마찬가지고 인강생들도 7, 8월 달만큼은 저랑 이렇게 좀 소통, 줌이라든가 내지는 이제 전화통화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9, 10월 달은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모두가 여러분들에게 다 넘어가 있는 상태니까. 자료, 이제 문제만 좀 만들어 주는 거야, 이제. 그리고 암기 끝 이렇게 가야 돼. 이제 교정하고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조금 선한 자극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7, 8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좀 부단히 열심히 뭐 전화통화 내지는 첨삭 거기다 좀 뭔가 좀 약간의 그 메모 같은 거 좀 남기고 그다음에 줌도 2주차 다음 주에 줌을 할 건데 2주차 요번 7월 달 줌에는 1, 2주차 문제풀이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거예요. 또 다른 교과 내용보다는 1, 2주차 내용을 마스터하자. 이런 측면에서 줌을 해줄 거니까 부지런히 줌 들어오시고 이렇게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탁의 말씀은 개인적인 질문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게 답이 늦어져요. 그리고 학생 여러 명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로 질문하거나 뭘 해버리면 제가 이렇게 문제 만들거나 개인적인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학습 질문은 우리 카페. 학습 질문은 자기 글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요약해서 이런 거는 정답이 왜 이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질문은 어디에? 우리 카페. 그 다음에 질문이 올라오면 모두가 다 답을 달면서 공부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 카페는 공통의 학습 놀이터.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만 혼자서 저를 독차지한다. 그래서 막 혼자 질문하고 혼자 알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6번입니다. 20세기 중반 1950년 기점으로 생각을 좀 하시고 요때는 미술교육에서는 창의성이 우세했던 시기예요. 재건주의랑 창의성 다른 거 없어. 진보주의 교육, 창의성, 재건주의 교육이 있었던 시기야. 네,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교육가들이 경영과 교육과정의 발달, 시험과 검색,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회적 효율성 높이는 생각에 물들었습니다. 이 같은 시험들은 존과 에브린 듀이, 그 다음에 미래학교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는 새롭지만 이러한 실험은 결국 루소, 페스탈로치, 프레벨 전통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학교들의 공통적인 원칙이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진보주의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진보주의 교육. 진보주의 교육은 교육의 관점을 어디서 어디로? 성인에서 아동으로. 세 가지 원칙. 또한 학교 교육 경험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표준화된 학교 교육 관습을 상징하는 공허한 추상적 개념이 옳다는 것을 비난했다. 표준화된 학교 교육 관습, 교사 중심, 교육과정 중심, 훈련 중심 이렇게 표준화된 거를 비판했다는 거지. (1929년) 대공황기 재건주의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미추진 기억, 학교 교육의 경험을 선택하는 주요한 기준, 경험, 여기서 끊어야 되겠지, 그죠?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이런 것들. 밑줄치는 니은, 사상을 쓰고 여기서 또 끊고 이렇게 끊는 연습.
그러면은 얘는 지금 특징이 세 가지, 사상, 그 다음에 기억의 내용, 합쳐서 5개를 쓰는 거구나. 자기 답안에 이렇게 꽉 차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7, 8호를 훈련하셔야 돼요. 요거는 5월 1주 B형 1번. 자, 5월달 강의 안 들었더라도 너무 섭섭해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자기가 또 일정에 따라서 안 들은 거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뭐 강의를 들으라고 권유하는 거 아니니까 제발 속 좋게, 속 좁은 사람 만들지 마시고 널리 이해하시면서 자기가 준비하시면 돼요. 어린이의 흥미를 중시한다. 어린이가 좋아하는 거, 어린이 관심, 흥미. 레온 윈슬로우 재건주의. 레온 윈슬로우만 재건주의인가? 아시는 분? 멜빈 해거티. 특징, 공동체 목표에 도달하는 거. 일상생활 문제에 맞춰야 되는 거. 주제중심 통합학습. 포괄적인 학습해야 된다는 거지. 지역사회에 대한 강조.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보세요. 이 시절이 재건주의야. 왜 재건이냐? 공황기거든. 다들 힘들어. 경제가 힘들어. 지갑은 비어있고. 그래서 이때 그 유명한 영화, 미술 선생님이랑 꼭 봐야 될 영화, 모던 타임즈는 보셔야 돼요. 모던 타임즈가 그때 있었거든요. 모던 타임즈. 그 빵 하나 얻으려고 줄 서 있는 거지 막. 동네 쓰레기는 쓰레기 다 돌아다니고. 이럴 때 돈 있는 사람이 그 동네 살려고 해, 안 살려고 해? 안 살지. 나가지. 이렇게 자기네끼리 몰려 산단 말이죠. 원래 살던 동네를 버리고. 그러니까 원래 살던 동네들은 없는 사람들, 쓰레기 굴러다니고 막 힘들고 사건 사고 터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돌아보자. 그 얘긴 즉슨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좀 보자. 그리고 어차피 우리 돈 없는데 새로운 재료 살려고 하지 말고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거, 빈병, 폐품 이런 것도 좀 써보자. 이게 연결되는 거라고, 이게.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 모던 타임즈를 아직도 모르세요? 이건 꼭 좀 보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아주 유명한 그 영화 배우죠. 그 아주 찰리 채플린. 그걸 아주 각색을 많이 했어요. 기계주의야. 인간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기계 사이에 인간이 껴있는 거지, 이렇게 막. 그리고 요 장면이 뭐냐면 하루 종일 출근해가지고 동일한 작업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인간이에요, 기계예요? 자기 이것만 하는데? 그래도 어떤 작업, 어떤 현상까지 아주 아주 그냥 재밌게 만들었냐면 그 장면이 있을까 모르겠네? 요 비슷한 건데요.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이거 들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자 옷인데 옷 단추가 커, 이렇게. 이러고 가지고 여자한테 맞고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요때. 줄 서 있는 모습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막 기계, 뭐 이런 거. 아주 괜찮은 영화입니다. 굉장히 많이 감명을 받았어요. 어쨌든 그 지역사회를 바라보자가 그 내용이 숨어 있다. 폐품 이용, 환경 고려. 그거를 실행한 것이 오하토나 고등학교예요. 오하토나 고등학교.
오와토나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는 없습니다. 그냥 고등학교가 6년제예요. 고등학교 6년제. 그 아트 프로필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뭐 저 초, 중, 고 이렇게 쓰신 건 5개년. 우리로 따지면 중학생인데 거기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야, 7번 이거 설마 이거 틀리신 분 발 들어주세요. 네, 아무도 없구만. 다행이네. 발 들으라고 하는데 발은 안 들고 표정으로 이미 고백을 해. 저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런 생기초를 놓치면 안 돼요. 작품 제작, 미학, 미술사, 미술비평. 요거는 기본서도 있고요. 그 필독서도 있으니까 이거 그냥 이대로 그냥 영역 명칭 쓸 것. 그 다음에 니은의 명칭 쓰고 이것도 또 끊어야 되겠지. 이렇게 끊고 항상 이 습관을 들이세요. 항상 끊고 해당 영역의 내용을 서술할 것. 그 다음에 DBS 학교 교육을 위해서 미술사를 포함한 이유. 그러면 이유 이렇게 끊고 작품의 특성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간결체 2갈씩 쓴다. 2갈씩 앞에 정답 쓰는 거. 간결체 그냥 이다 점 이렇게 끊고 그래야 고칠 때 빨리 고쳐져요. 나중에 답이 생각나도 거기 껴넣을 수가 있어. 안 그러면 문장 전체를 다 지워야 돼. 이렇게 쭉 어머나 세상에 나 이거 틀렸구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고칠 수 있도록 간결체 쓰세요. 여론유 시험은 논술 시험 아니고 서술 시험.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이 내용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